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명리 14번째 시간이 돼요. 요새 연달아서 하고 있어요, 녹음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 2개, 3개씩만 올릴게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명리 14번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전번 시간에 상관격에 대해서 이석영 선생 그 매형사주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이제 알 거예요. 기토가 4월에 태어났는데 사중지장간이 무경병, 여기 중기 정기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1순위는 아니고 여기 경금이 떴으니까, 그리고 사신 합수가 되니까 경금은 기토에서 상관이 되니까 상관격이 된다는 거죠. 이게 4월에 태어난 기토나 5월에 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상관격이 돼서 이 경신대운에 10, 20, 30, 25에서 35 사이 이 정도 되는 대운에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졌죠? 이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본격적인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들 써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슈퍼에 가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을 빌려왔다. 궁합에 대한 이야기다. 위에 여자가 93년 8월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 여잔데 곤 사주죠. 개수가 수롤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진술 충을 하고 묘술학 화가 되죠. 묘묘 을묘라는 강력한 상관이 있죠. 걔 일생이 수롤에 태어나서 원령을 못 얻고 시에 있는 그 묘는 강력하게 상관으로 변하였고, 개수는 진이라는 수의 고에 여기에 이제 간신히 간신히 그 뿌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오행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제가 흔히 하는 방법이죠. 수가 밑에 진중에 개수 정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 표시하고, 목은 묘묘 진중에 진중에 목이 또 있으니까 목을 4개를 표시하고, 화는 술 중에 화 정도밖에, 정화 정도밖에 없고, 토는 진, 술 중에 하니까 3개 정도로 강하다고 표시하고, 금은 술 중에 신금이 있고 경금이 떠 있으니까 하나나 2개 정도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일주 개수인데 이게 지금 너무 약하죠. 상관 식신이 너무 강하고 토도 강하고, 이게 지금 뭐 거의 깡패로 화하고, 금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나 2개 정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지금 운이 여자가 그 임진이니까 거꾸로 흘러가죠. 그러면은 술 다음에 10, 20, 30, 30, 40, 50 이렇게 흘러가요. 이건 뭐 여기 10, 20 할 때는 그런대로 괜찮겠죠. 금이니까, 금생수니까 이게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화운에 들어왔을 때, 소위 얘기해서 여기서 재운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진술충하고 있으면서 상관하고 연주에 겁재도 뜨고 있으니, 연주에 겁재가 뜨면은 원래 집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이제 하는, 그 주마다
연주의 겁재 같으면 어떻고 연지의 겁재 같으면 어떻고 하는 그런 해석이 좀 간단간단하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격을 따지면 진상관 용인격인 된다. 작기 뭐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안 봐요. 진상관 용인 대운이 금수로 남방운에 가 있고 그것도 개두절석도 양인의 병호대운. 대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병호 이런 식으로 양인격으로 들어오는 이런 대운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제라 중도 이상의 신약 사주가 인성에 의지하다가 강력하게 재운에 들어오면 진상관 용인격이 재운을 만나면 필멸이라는 격언대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진상관 용인격이 상관운이 들어와도 되게 안 좋죠. 여기도 되게 안 좋고 여기가 더 안 좋고 재운이 들어와도 되게 안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운은 개에서 절지이다. 그러면 왜 개유년에 사망했냐? 개유년에 사망했대. 병원연점은 설명하기도 좋을 텐데 그러면 이거야 뭐 묘유충으로 이게 그 식신인 수성을 충해서 그랬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험하다. 일원이 무기하고 제가 한자를 읽어드릴게. 사절제 임함은 주로 사명하며 일원이 무기하다. 일원이 유기하고 사절제 임함은 주로 길하다. 일원이 유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설명을 해놨는데 미러 수원을 노남에 앞서 노남에 먼저 일원의 유기와 무기를 보아야 하고 말이 일원이 유기하면 격국의 용신을 보아야 한다. 재관격의 운이 재관 사절제에 임하거나 상관격의 운이 상관 사절제에 임하면 비록 왕운 중이라도 반드시 수원에 막힘이 있다. 수원이라는 건 생명 목숨을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복명을 다시 보아야 한다. 복명이 후하다는 것은 연주에 생황을 얻는 것으로 그와 같은 명조가 있으면 복이라고 한다. 왕운을 경가하기 전에는 비록 사절제 행하지라도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다. 비유컨대 꽃나무가 꽃술만 있고 피지 않지만 만약 활짝 핀 뒤에 비바람을 맞으면 생기가 끊어지고 꺾여 떨어지니 사람의 사람도 운명도 이와 같다. 이것이 삼명 통해서 이미 발화한 것과 발과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뭐 용신이 손상되면 두렵다.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즉 용신을 손상합니다. 진상관 용인격에 제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나 지금 이 사주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상관격에 인이 효신이 무섭다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알죠? 지난 시간에 열심히 얘기했죠. 진상관격에 제가 무섭거나 상관운이 무섭다는 거 하고 가상관격에 인이 무섭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상관격에 자기가 강해가지고 식신생재로 그 용신을 삼는데 그걸 효신이 와가지고 편인이 와가지고 친다 이거죠. 용신을 손상함이고 제다 신약사주에 다시 재운이 올 때 무섭다는 것도 같은 얘기다. 다음 만일 식신이 제사라고 운이 식신에 들어오면 임묘하거나 똑 효신이 와서 치면 꼭 죽게 된다. 식신운에는 원래 안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식신이 생항하면 장수하지만 효신을 만나면 편인이에요. 편신을 만나면 좋지 못하며 만약 편제가 효신을 구조하지 않으면 목숨이 서리 맞은 풀과 같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걸 유혹한다. 요거 세 개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일간이 무기한데 일간이 약한데 사절지에 임했다. 개수가 오화 절지에 들어가는 거죠. 건재세 병사며 절태양. 여기가 개수면은 건재세 병사며 절지. 여기 절지. 건재세 병사지에 오는 것도 그렇죠. 아니지. 맞죠? 건재세 병사며 절태.
그 다음에 용신이 손상, 신약의 재, 신왕의 인수,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식신을 편인이 와서 치는데 편제에 도움이 없을 경우, 식신을 편인이 와서 치는데 편제에 도움이 없는 경우, 계수 같으면은 식신이 묘인데 이거를 갖다가 유운이 와서 친다 이거죠. 유운이 와서 편인이 와서 치는데 그러면 편제가 이거를 쳐줘야 된다 이거지. 이거는 자기가 신왕했을 때 식신이 용신이 되는 거죠. 가상관격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호살, 그 다음에 백호 7개를 만나면 백호가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기행, 그 다음에 임술, 개, 축이라 그랬죠. 7개. 여기에 이걸 와서 치면은, 밑에서 치면은 지지를 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욕친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 거고, 하나 더 있죠. 동주인묘의 지장간 6개. 이걸 내가 지금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나? 동주인묘가 6개 뭐라 그랬어요? 병술 정축으로 나가는 거는 이거랑 똑같고, 앞에는 임묘가 되니까 외우기 싫으면 여기 갑에서 건제세 병사묘, 건제세 병사묘, 가만히 있어봐. 동주인묘, 병화면은 건제세 병사묘, 병술, 정화면은 건제세 병사묘, 정축, 그 다음에 뭐였어요? 참, 건제세 무술이 되나? 아닌 것 같은데. 건제세 병사묘, 임진, 개미. 앞에는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이렇게 되네. 무술, 기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여기 지지를 치면은 그 해당하는 육친이 지장간에서 유일한 경우에는 한 번만 쳐도 거기 지장간에 해당하는 육친이 다 다친다는 거죠. 원참. 그 다음에 명리종정 격국 생사 총가래 읽어드릴게. 무릇 격국이란 다 스스로 정한 규격이 있지만 간단히 그 원리를 일론해 보고자 한다. 인수가 재를 보고 재운으로 행하며 다시 인수를 쓰는 명저가 인수의 사절지를 본다면 황청객이 될 것이다. 만일 주중에 비결이 있다면 단순히 구제해 줄 것이지만 정관이 살이 비견을 상하고 상관이 생제하며 형충 파해되어 있는데 파해는 하지 말고 아울러 세운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반드시 사망한대. 정관이 예를 들어서 경금인 경우에 정관이 정화나 병화가 비견을 상하고 화가 금을 치죠. 상관이 생제하며 상관이 개수가 비견을 상관이
을이 있으면 생재하죠. 형이 되었는데 세운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그 위에는 인수가 재를 보고 재운으로 향하며 인수를 쓰는, 그러니까 그 신약한 사주가 인수를 써야 되는 명조가, 예를 들어서 경금 이 사주가 약한 경우에 인수의 사절지를 본다면 황천객이 될 수 있겠다. 그 무토나 기토의 사절지가 되면은 인수의 힘이 약하니까 이게 힘들 것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 인수 운이 좋아야 되는데, 인수가 강해야 되는데 사절지고, 그 다음에 목에 운이 와가지고 재운이 와서 강해져 가지고 이 인수를 쳐버리잖아요. 그 토가 되니까 인수를 쳐버리면 이 인수의 힘이, 무기토의 힘이 약해지면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관격에 진상관격이죠. 제왕 신약하고 상관격에 경금이 약한데 상관격에 이 재가 왕하면 인수를 치니까, 그 다음에 관살이 혼잡되어 양의 눈을 또 만났으면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이게 치거나 아니면은 이 관살이 이게 강해지면 자기를 또 치니까 깡패가 돼가지고 뭐 병호대운 이런 식으로 양인 운을 만나면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공록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거 하고 봐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간단한 말로써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명리정종에 대해서, 사망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애자평, 격국생사인형, 연애자평에는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써 있다고 열심히 제가 이걸 또 한자까지 써가지고 그 옛날에 시간도 없는데 이걸 받아 적었네. 원참 이에 생사에 가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인수격은 재를 보고 다시 제왕운으로 행하고 사절제 임하면 반드시 황정객이 될 시기다. 지금 인수격, 지금 그 요 전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금이 신약사주인데 무기토의 인수가 그 용신인데 이게 재를 보면은 이게 친다 그랬죠. 이게 제왕운으로 향하고 사절제에 임하면은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준에 비견이 있다면 다시 회생할, 여기 뭐 신금 정도가 있으면은 유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중을 살펴야 한다. 신약 용인에 재가 오면은 인이 피습, 이 얘기죠. 이게 재성운이 오면 해진다는 거고, 상관격의 사주는 제왕 신약인 경우 관살이 중견하면, 이게 병정화, 관살이 중견하면, 또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면, 양인이 충인이 되어 있다면, 세운에서 다시 관성을 만날 때는 이게 살이 돼 가지고 치니까, 깡패가 치니까는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이건 뭐 이렇게 반드시라는 얘기를 쓰냐? 이렇게 쓸 수 있나? 그 다음에 정관격이 망사를 보고 상관이 있으면 형충 파해되었다면 세운대군의 상관과 형충하는 데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관을 쓰는데 망사를 보고 상관이 있어도 형충 파해가 되는데 상관이 또 어쩌고저쩌고 사망할 것이다. 정죄와 편정격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반드시 사망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나씩 읽어보세요. 관성이 태가하고 재다 신약하면, 그리고 원명에 망살이 있는데 신경하면, 구제하는 오행이 있으면 누구나 길어나 구제자가 없으면 흉하다. 금이 과하면 요절하고 수화하면 병인이고 화하면 답답다. 이게 끝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적천수, 이게 아주 여러분들은 이것만 요새 공부를 하던데 이게 너무 그 2단계 레벨의 책이에요. 굉장히 요약을 해놔가지고, 그리고 무슨 살 같은 거 안 봐요. 그 다음에
도화살, 뭐 지살 이런 게 뭐 이선영 선생이 봤던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오행만 가지고 따지는 책인데 상당히 그냥 애매모호한 소리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평서에서 다 설명을 해놓은 것을 명리종종에서 그대로 쓰고 있고 적천수에서 5개 글자로 간결 요약하겠다. 요거예요. 요거 딱 써놨어. 어떻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수명을 알 수가 있느냐. 성정 원신 후 성정하고 원신이 기가 두터우면은 오래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좀 뭐라 그러나 귀찮은 거죠. 이게 좀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는 온갖 그 적청수에 대해서 해설하는 친구들이 더 난리가 나는 거고 지멋대로죠. 성정이란 사주가 결함이 없고 편고됨이 없는 것을 가르치고 원신이 두텁다는 것은 정기신기가 정기신 할 때 정기신기가 완전한 것을 일으킨다. 내가 옛날에 기억하기에는 신일 이걸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 그러면은 이거 자기라 그러고 이걸 인수 그다음에 신기를 이제 식신 생제로 식신 상관으로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인풋 아웃풋으로 완전한 것을 일으킨다. 관성이 절제에 있지 아니하고 재성이 멸하지 아니하고 상관이 유기하고 신약 인왕하고 용신이 유력하고 신약한 경우에는 인수가 왕하고 그러면 되죠. 용신이 유력하고 당연한 얘기. 시상에 뿌리가 있고 이 시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상에 뭐가 앉아 있느냐. 시상이 유계란 이거 기문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15, 20, 15, 30, 45, 60 해가지고 이 45 이후의 삶의 그 질을 시상 하나 가지고 본다는 친구도 많아. 시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상에 뿌리가 있고 이게 근데 이게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에서 절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다 원신이 두텁다고 한다. 적천수 해석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가 낫나. 연애자평이 오히려 좀 자세하게 써놨죠 이게. 그리고 명리종종도 좀 더 낫고 삼명통해는 그거는 너무 살에 치중이 돼가지고 온갖 게 너무 많고 잡다한 것 같고 그 다음 챕터는 KSBnet 어떤 자기 이론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을 임상예라고 한다. 특히 통계적으로 증명해서 어려운 사실을 얘기하는 정신분석 이론이나 성치료 이론 등에 아주 잘 쓰여있는 방법이다. 분석 공부 제대로 한지도 전문의가 내도 3년째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8년째인가. 그 골치 아픈 논문들을 들여다보고 외국의 유명한 분석학자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내내 세미나를 하고 1년에 너다섯 번 초청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에 한 3시간씩 해요. 일주일이면 한 8번, 주말에는 2번씩 하고 하니까 그런 공부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정식 분석가의 자리는 이 나이에 이미 늦었다. 근데 이때 이미 그러니까 뭐 미국 가서 뭘 했냐면 헬렌 카플란 거기 가서 성치료 신경정신과적인 이 양반이 세계적인 섹스테라피의 대가예요. 헤럴드 카플란 남편은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를 두꺼운 책 3권을 지은 대표 정신과 정식 교과서인데 첫 번째 교과서인데 그걸 편집한 대표 에디터고 이분도 정신분석가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비뇨기과의 코넬의 발기부전 클리닉의
닥터 이드한테 가가지고 이제 발기부전학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김명희 선생님이라고 이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신분석을 받기 시작했어요. 집이 그 사무실이 오피스가 뉴저지에 있었는데 그때 그 일제 무슨 조그만 까만 차 스포츠카를 이제 중고로 싸게 그때 뭐 4,000달러인가 5,000달러 정도 주고 싸가지고 환율 750원 낼 때 그걸 몰고 뉴저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답스페리에서 뭐 그러면은 그 하이웨이가 온갖 그 트럭이 겁나게들 달리고 있는데 가서 이제 1시간 정도 면담하고 근데 그렇게 그 정신 분석을 자기 분석을 제대로 된 그때 우리나라 정신 분석가가 정식 분석가가 한 명도 없을 때였어요. 지금은 한 7, 8명을 넘어서 한 10명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그때까지 정신 분석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정식 정신 분석가 정신 분석가가 한 명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김명희 선생님이 아마 그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 출신으로 정신분석가 정혜원인 서열이었을 거예요. 서울의대를 옛날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가서 미국 가서 트레이닝을 받다가 그 아마 외국본 독일 의사랑 결혼하신 것 같은데 가면은 그 사무실 앞에 이제 벤츠가 있고 근데 그게 한 7, 8달 했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그 경험이에요. 그게, 그냥 그 여러분들 그 일반 뭐 신경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면담하는 거하고 달리 정신분석가한테 정식으로 가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정신분석적 그 치료를 받는다는 게 굉장한 경험이 돼요. 제가 이렇게 말 많고 뭐 어쩌고 이 소위 얘기해서 프리 어소시에이션이 굉장히 늘어난 것도 아마 그렇게 해야 그게 이렇게 발달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 미국의 그 무슨 작가나 무슨 극작가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자기 그 개발을 위해서, 자기 표현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그거를 그 정신 분석을 받곤 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히 그 뭐라 그러나 대단히 좀 부지런한 나이 39살의 그때 시기였죠. 갑술년 94년 95년 스트랜드라고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중고 책방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대단했다. 1948년 53년 킨제이 보고서 Sexual Behavior in Human Male 1948년 53년이 In Human Female 65년이 아니라 66년이에요. 발표된 거는 1966년에 마스텐 존슨의 Human Sexual Response 70년에 Human Sexual Inadequacy라는 그 유명한 책들을 그런 책을 그 새로운 책으로 새 책으로 구할 수가 없었는데 더 이상 없다고 주문서만 돌아오고 그랬는데 매크로힐 출판사 직영 서점에 가서 주문해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 도서관 가서 복사를 하래. 닥터 엘렛이라고 금발의 그 대단한 의사였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스트랜드 가니까는 있어요. 스트랜드 책방을 발견했는데 첫날 그 구하기 곤란한 책들이 이쁘게 순서대로 꼽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킨제이 보고서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어요. 이 원서가 48년, 53년 그 하다못해 그 번역된 책도 한 권도 없었어요. 그 95년도에 돌아와서 내가 국회 도서관까지 목록을 뒤졌는데 서울대 도서관에도 없었고 킨제이 보고서 이거 하나도 없었고 마스터 앤 존슨 이거 하나도 없어. 응?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나라가. 응? 그 다음에 하베로그 앨리스가 든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라는 1000페이지 넘는 2권짜리 책도 간신히 구했다. 옆에 눈에 뜨는 책이 정신분석 책들이다. 정신분석들이 예전에는 던 저널이 코넬대학 도서관에 꽂혀 있다. 이거 20년대 프로이드 논문들 카렌 호나의 헬렌 도이치 등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뉴욕 맨하탄 북쪽에 가면은 그 뉴욕 사이코아날리틱 어소시에이션 그 협회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사이코아날라이시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사이코아날라이시스라는 그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이 없었죠. 1920년, 30년, 40년, 50년대 뭐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코 아날리시스 이것도 1년 단위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사정을 했죠. 이거 한국에서 정신분석학회 제가 임원인데요. 이거 2세트만 좀 가져갈 수 있냐고 난리가 났어. 그거 아마 포터 그 좀 조그만 큰 트럭을 빌려가지고 답스페리까지 내가 운반을 해가지고 왔고 그거를 그 나중에 한국에 올 때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왔더니 짐이 뭐 저거 쓸데없이 많다고 뭐야 그저 관세청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 검사하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병원 신분이 과장이었으니까 그 아는 그쪽 관련된 그 무슨 특수수사대 이런 친구 한 무궁화 2개, 3개 정도 됐을까? 2개 정도 했나? 가서 부탁해가지고 그거 좀 시끄럽게 구지 말고 빨리 내오라고 그랬더니 금방 내오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책들이 많아요? 이거를 정신분석학회 그때 그쪽에 한 세트를 기증을 하고 책이 그러니까 논문이 1년씩 묶인 게 한 2, 30권 중요한 거를 그쪽에 기증하고 나도 한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여기 4층에 어디 보관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올라가기가 싫어가지고 그 위에 가건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뭐 하도 짐들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 김봉준 선생의 부인 사주에 대해서 말하는 역학에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인용한다. 이 사주책을 빨리 치워버려야 할 텐데 어쩌고 kind of defense. 신경정신과 선호도가 1등이었고 가정의학 그 3년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나한테 와서 2달 동안 받는 그 신경과 정신과 그 트레이닝에 그 무슨 제일 좋았다고 그때 나중에 얘기를 나오는데 그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사이코 아날리시스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코 아날리시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40년대, 50년대, 60년대 한 중반까지 미국 의과대학이나 미국 일반 대학병원의 병원장이 굉장히 많은 수가 정신분석가 출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신분석가라고 되는 게 미국에서는 대학 나오고 4년 나오고 성적이 좀 의대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여기 4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4년 5년을 나오고 그러면 전문의가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정신분석가를
지망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개 한 5년, 6년 하면은 정신분석가, 정신 분석가가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캔디데이트라 그래가지고 국제학회에 가면은 이제 파란색 명찰을 달고 있어요. 그럼 정신분석가가 정식이 되면 아마 빨간색 명찰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이것도 아닌 사람은 뭐냐? 그냥 하얀색이야.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국제학회에 나가요. 뭐 암스테르담도 가고 롬도 가고 로마도 가고 뭐 파리도 가고 미국 어디 가고 이렇게 가면은 수백 명이 모이잖아.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옛날 그 유서 깊은 고적지 이런 데서 아주 고급스럽게 모여서 뭐 한 일주일 내내 이제 하루 서너 시간씩 세미나를 이제 계속 컨티뉴어스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면은 가면은 이게 딴 사람은 되게 빨간색이고 파란색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파란색이나 빨간색 명찰이 아무도 없어. 쪽팔리는 거야. 그죠? 1990년대 초기에 중반까지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 사람들 해가지고, 그죠? 그런 학문적인 그 레벨 차이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명리학하고 지금 뭐 김은등갑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하죠. 이런 거 그 사람들은 되게 몰라요. 그죠? 이거 굉장한 레벨의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정신분석 이런 공부가 거의 의미가 없을 거고, 뭐 자기 무슨 뭐 자기 개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힘든 길이고, 차라리 명리 공부 몇 달 하면은 쉬워요.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김봉주 선생의 그 말하는 역학에서 설명한 거를 해놨네. 김봉주 선생이 이게 지금 이거 지금 30년 만에 새로 쓰는 명리에 대한 글이니까 한 5, 6년 전, 7, 8년 전에 저 병원에 왔어요. 자기 뭐 성기능 뭐 좀 좋게 해달라고,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되게 친해져가지고, 원래 좀 알잖아. 그래가지고 네. 근데 뭐 좀 친해져가지고 뭐 사주에 대해서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는 김봉주 선생이 그 사주가, 본인이 하는 사주가 아마 내격으로 본 것 같은데, 내가 김은동갑으로 그걸 보니까 외격으로 해야 딱 맞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사주를 보는 방법을 수정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김봉주 선생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사주 공부를 한 두세 명도 안 되는 분에 들어간 레벨이라고. 근데 김은동갑도 그래. 그거 그 옛날에 내가 잘 안다는 그 누구야, 금호동의 그 김광일 선생하고 둘이 친하다면서, 그 김광일이가 그 저 김봉준 선생님 그 김은동갑으로 한 번 안 봐줬어요 했더니, 아이 뭐 그런 거 안 했대. 뭐 저거.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하여간 다들 엉망들이야. 엉망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 사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있을 것 같은데, 김원효 선생님이 재혼을 하셨죠? 재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거의 항상 같이 오던데, 그 저기 뭐야, 자미두수 그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 근데 그 어느 날 오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한참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헝가리 유람선 사건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그때 돌아가신 모양이야. 그리고 그 후에 굉장히 애통해 하시던데, 그 후에 한 1년, 2년 있다가 또 돌아가셨어. 다음 시간에 봬요. 쇼 마침.